안녕하세요. 착한 남자라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맞는 결정을 하는 건지 자꾸 흔들리고,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약 4년 정도 연애한 커플이고, 저는 공기업 사무직 6년 차, 남자친구는 경기도권에서 브랜드 편의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둘 다 작은 편이고, 아파트 단지 입구 1개, 길 건너서 원룸촌 입구에 1개라서 그 근처에 홈플 땡땡 말고는 없다 보니 상권 독점이라 수익은 그럭저럭 나오는 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편의점 자체가 번화가 아니고서는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라서 월 실수입은 대기업 급여보다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넉넉한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적당한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 모아둔 돈 플러스 부모님 지원으로 편의점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나 더 해주셨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노후 대비로 해놓으신 금액에서 해주신 거라 부모님 집 플러스 연금 빼고는 더 받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 자체가 무력이나 성취욕이 별로 없고 물 흐르듯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좀 경쟁심도 강한 편이고 뭔가를 목표점을 두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 걸 좋아했고요.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는 나랑 너무 달라서 안 맞겠다 싶었는데 늘 본인보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맞춰주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 생각보다 트러블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6명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와 간혹 정말 싸우는 일이 생기면 99%는 그 친구들과 얽힌 일입니다. 사례들을 들어보자면 첫 번째, 밤 11시에 데이트 중에 전화가 와서 돈을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A와 B. 남자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송금해주고요. 이유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사고나 무슨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룸사롱이 있는데 술 더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계로 돈 모아 커플들도 같이 10명에서 여행을 갔는데 술을 남자친구 편의점에서 조달했습니다. 소주, 맥주까지는 그렇다 치고 앱 땡땡땡 보드카와 양주, 마른 안주 등등해서 돈이 80만 원어치가 넘게 나왔는데 그건 엠빵에서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단톡방 봤더니 덕분에 잘 먹었다 하고 끝이더라고요. 내 남자친구는 내가 쏘는 거였어?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 버리고 여행 비용이 인당 20이었는데 그럴 거면 우리는 개비용 왜 내고 갔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C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맛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인스타 감성샷용으로 가게만 꾸며놓고 컨설팅 대충 받아 포차식으로 장사하는데 코로나가 터져 알바생을 잘랐고 그러면서 혼자 하기 힘에 부쳐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야간 근무 타임이었는데 저녁 알바생 돈을 더 주고 12시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12시부터 아침까지 개인 사정으로 문 닫는다고 써붙이고 자기는 그 친구네 가게 일 도우러 갔습니다. 이걸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싸웠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몇 번 더 비슷한 행동했다가 걸리고 돈 받고 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가게에 손해보면서까지 거기 가서 무급으로 일하고 와요. 네 번째, C가 술집 차리기 전에는 다른 술집 매니저였는데 그만두고 가게 준비하는 시점이 길어져 1년 가까이 쉬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스타트업 운영 중에 재무회계 쪽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지인 중에 없냐는 이야기를 해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C를 추천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가게 매니저로 일하면서 장부 관리부터 다 할 줄 알고 돈 계산 빠삭하다고 해서 농담인 줄 알고 웃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다음번에 불러서 가니까 C와 A가 있는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C가 재수씨 저 취직시켜주는 거예요? 라고 해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조건이 C 오빠와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돈 계산 잘한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차변, 대변도 모르고 회계 감사가 뭔지도 모르더군요. 재무제표가 전표 모아놓은 건 줄 알고 있었고, 뭐 암튼 그랬는데 남자친구는 나더러 친구한테 물어라도 보고 대답하지 너무 성의 없이 칼같이 자른 거 아니냐고 해서 이걸로 또 싸웠습니다. 다섯 번째, D가 제일 싫습니다. 6명 중에 제일 별로인 인간인데 사실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도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식당 가면 이유 없이 시비 거는 거 태반이고 국이 짜네, 식었네부터 이 집 맛있다, 어쩐다 칭찬하면 MSG 넣어서 맛없는 집 없다. 반찬이 별로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꼭 서빙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김치가 왜 이렇게 맛없냐? 중국산 쓰나? 이모? 나이가 많든 적든 무조건 이모 이모에 반말합니다. 사투리를 쓰는데 어디 사투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부산이랑 어디가 섞인 듯한 말투인데 대화 내용의 30%는 욕이고 30%는 음담패설, 나머지 30%는 지 혼자 숨 넘어가게 웃는 거. 성희롱식의 발언하고는 아 맞다 재수씨 있었지? 하고 또 혼자 웃어요. 한 번은 진짜 정색하고 불편한 티 냈더니 그 뒤로는 빙빙 돌려가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싸구려 같은 게 재수씨 입에 맞겠나? 안 먹나? 라거나 배운 게 없어서 죄송하다고.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는데 하면서 비꼬고. 그리고 가장 기분 나빴던 거는 중고차 딜러 쪽 일을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차를 팔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침수차를 팔았던 거였어요. 이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공업사를 갔다가 알게 돼서 차를 환불 처리해 주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다른 차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내가 극구 반대하고 난리쳐 돈으로 받기로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봤습니다. 차를 반납했는데 차값을 할부로 돌려주기로 했다네요. 그것도 월 100, 월 50 이런 식으로 끊어서요. 아직도 원금의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말 안 하면 안 줄 때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이벤트 하는 걸 친구들이 도와줬는데 그날 다 같이 파티룸에서 와인이랑 케이터링으로 식사하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월말에 영수증 정리를 하다 알았는데 남자친구 빼고는 A, C, D, E 넷이서 룸사롱을 갖고 240만 원 정도 나온 걸 남자친구한테 송금하라고 영수증을 준 거였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프로포즈 도와준 거로 그날 2차를 쏠 테니 술 마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본인은 예상보다 과하기는 한데 말을 애매하게 한 자기 잘못도 있어 그냥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날 파티룸 및 이벤트 준비한 금액이 150이었는데 저 돈 줄 거였으면 그냥 업체 부르는 게 더 저렴했을 듯 합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 터지고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초반에 혹시 몰라 남자친구한테 많이 좀 쟁겨 놓으라고 해서 5천 개 정도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개당 4,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친구들한테 재고 좀 있으니 사가라고 했더니 택배로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 결국 5명 전부 택배로 300개씩 보내줬습니다. 4,000원까지는 아니어도 원가는 내야 하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더군요. 택배비조차도요. 근데 본인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주겠지 이런 반응하고 끝. 아, 더 있는데 쓰다 보니 화딱지가 나 못 쓰겠네요. 진짜 가만 보면 병신 같은 짓은 혼자 다 하고 수습은 내가 하고 지는 맨날 주겠지 하겠지 언젠간 그러겠지. 나 혼자 열뻗쳐 지랄 발광하는 미친년을 만들고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들은 그래.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만 유난 떠는 또라이처럼 보이게 하고 지들끼리 저더러 엘사라고 부르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면 분위기 싸해진다고요. 엘사라고 솔직히 말해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 혼자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웃긴 건 본인도 잘못된 거라는 건 아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건지 자꾸 숨겨요. 근데 완벽하지 못해 또 숨긴 걸 들킵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계기는 시내 가게에서 술을 먹다가 시가 매상 안 나온다고 징징대 야 우리가 팔아주자 라고 D가 그래서 가게에 잘 안 나가는데 비싼 일본 사케를 마셨대요. 4병인가를요. 근데 그게 원가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고 가게에서 파는 가격은 20만원인데 20만원으로 4병을 계산해 80만원을 남자친구 혼자 계산하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울고불고 싸우면서 그게 너를 생각하는 쟤들 마음이다. 걔들은 친구고 너는 손님인 거다 했더니 말 심하게 하지 말라고. 친구끼리 도우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또 두둔하고 그래.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주말에 있던 일이고 오늘 계속 전화랑 카톡 오는 거 씻고 안 받았고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저 친구들하고 저를 놓고 봤을 때 절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기적이라서 가족도 아니고 저보다 친구가 우선인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인사까지는 드렸었어요. 명절 때 찾아뵈었고 그 전에도 어머님 생신이나 명절 선물은 챙겨서 그런지 어머님은 자주 살갑게 연락 주시고 절 좋아해 주셔서 더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연애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죠?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거겠죠?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말 똑바로 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호구인 거야. 난 저런 사람이랑 사귀기도 싫은데 결혼할 마음까지 먹은 게 참 신기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남친은 그 무리에서 친구도 아니고 호구 등급인데요. 학생 때 일진들이 제일 찌질한 애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심부름 다 시켜대는데 본인만 친구인 줄 아는 뭐 그런 그림이 보여요. 결혼해봤자 님 속만 터지니까 결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직 하락하는 게 미래가 눈에 선해요. 착한 게 아니고 그냥 병땡인데 글만 봐도. 다음 댓글입니다. 와, 남자 진짜 개호구다. 친구들이 지 이용하는 것도 모르고. 와, 답답해 뒤질 듯. 저런 거 친구가 아닌데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친구 하나 못 사귀고 이용당하고 님 결혼하면 같이 호구 취급당하고 남편은 계속 돈 갖다 바치고 어우 저 남자 어떡하냐 진짜. 다음 댓글입니다. 마스크 구하기 힘든데 5천 개나 빼돌리다니. 그러게 마스크 누가 사서 다 쓰나 했네 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대박 터질 줄 아셨어요? 님도 똑같은 양아치예요.